Charlie m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wanna go. Hey, come Mr. Charlie man, Charlie m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wanna go home. Well, it's 6 foot, 7 foot, 8 foot bunch. Daylight come and me wanna go home. 6 foot, 7 foot, 8 foot bunch. Daylight come and me wanna go home. Daylight come and me wanna go. Me said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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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Daylight come and me wanna go. Push me, and then just touch me, till I can get m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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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me, and then just hurt me, till I can get my satisfaction. Satisfaction.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싸게 바나나를 얻기 위해 어떠한 생산 방법을 선택을 했죠? 맞아요. 바로 대량 생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대량 생산은 영어로 mass production. mass production. mass production. 바로 대량 생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량 생산되었다라는 문장을 영작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다음 커트에서 대량 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게요. 자, 그러면 바나나는 대량 생산되었다. 바나나는 대량 생산되었다라는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자, 대량 생산을 영어로 우리가 mass productio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좀 전에 배웠던 단어는 production이라는 명사형이었고 그걸 우리가 대량 생산으로 바꿔서 학습을 했는데 이 문장에서는 생산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영작을 해야 되냐면요. 생산하다라는 단어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이 문장에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대량 생산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생산되었다 또는 생산하다라는 동사가 과거형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하실 수 있으면 영작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영작의 방법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영어로 표현해내는 게 제일 좋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아직 부족합니까? 한글로써 문장을 바꾸고 이 바꾼 나만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영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글 문장에서 생산되었다라는 생산하다에 대한 과거형을 썼으니 여기에도 우리가 영어로 바꿀 때 생산되었다라는 과거형의 produce를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어 문장이 were produced가 되는 겁니다. were produced. 근데 얘는 생산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생산되어진 애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능동태, 수동태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내가 한 번만 더 찬찬히 생각하고 풀어내면은 금방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나나는 생산되었다라고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산된 거예요? 많이 생산된 거예요. 대량으로 라는 부사 massively.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ananas were massively produced. Bananas were massively produced 라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나는 왜 생산이 된 걸까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족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영어로 바꿔보게 되면은 Bananas were massively produced. 뭐 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To satisfy people.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Bananas were massively produced to satisfy people. Bananas were massively produced to satisfy people. 라고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근데 바나나를 이렇게 대규모로 많이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농장 자체를 다
헐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열대우림이었는데 이 열대우림을 다 헐고 이렇게 큰 농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바나나는 많은 종류의 바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과도 무슨 뭐 후지 사과도 있을 거고 부산에 있는 사과도 있을 거고 지역마다 또 사과가 맛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과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바나나도 마찬가지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량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면 다양한 바나나의 종에 대한 수요 또는 바나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다 바꿀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 한 종만 생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양한 품종이 아닌 단일종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는데요. 이 대량 생산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여러분들 혹시 공정무역, 뭐 착한 커피, 착한 초콜릿, 착한 바나나라는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착한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모든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그런 품목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오려고 하면은요, 그 나라에 있는 많은 땅들을 이렇게 농장같이 쫙 인위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바나나를 만들고 생산을 하는데 많은 양만 생각하다 보니까 대기업, 저 영상에서 봤던 뭐 C사, D사들의 같은 대기업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는데 자기들의 수익만 생각하느라 거기 현지에서 일하는 그 현지인들의 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굉장히 적은 양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그 제품을 구입해서 먹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엄청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지금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냐면요. 대량 생산으로 인한 무역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와 생산자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게 이제 요즘에 이야기하는 착한 커피, 착한 초콜릿, 착한 바나나라는 의미가 나오는 게 우리가 제품하는 제품의 값에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값을 생산자인 기업한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생산했던 그 현지 사람들한테 제공해 줘서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올바른 무역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그런 착한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종만 생산이 되고요. 그 바나나의 종이 바로 그로미셸이라는 바나나입니다. 자,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1950년대까지 그로미셸 바나나 종은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다라는 이 의미를요. 우리가 이번에는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미셸 종은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다. 첫 번째 바꿀 문장입니다. 그로미셸 종은 수출되었다. 미국으로. 어떻게? The Gros-Michel variety wa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한 번 더. The Gros-Michel variety wa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variety라는 의미입니다. variety는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다양한이라는 의미 말고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식물의 특정한 종을 의미할 때 species를 쓰는 게 아니고요. kind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variety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종을 의미할 때에는 우리가 variety를 쓴다라는 거는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뭐 species도 나오고 kind도 나오는데 주체가 바나나에 이어서 Gros-Michel variety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The Gros-Michel variety wa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한 번 더. The Gros-Michel variety wa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 내용도 다시 살펴볼게요. 1950년대까지, 딱 50년대까지인 거예요. 그로미셸 종은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이 되었대요. 자, 보겠습니다. 1950년대까지, 그럼 언제까지라는 표현 어떻게 하더라? 그로미셸 종은 가장 많이 수출되었대요. 어디로? 미국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가한 게 가장 많이랑 1950년대까지라는 의미. Until the 1950s.
until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몇 년대, 뭐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the, 뭐뭐뭐뭐, s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50년대 라는 표현은요. the 1950s 하고 s를 꼭 붙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로 미셸 종은 가장 많이 수출되었대요. 미국으로. The Gros Michel variety mainly 가장 많이 wa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Until the 1950s, the Gros Michel variety mainly wa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한 번 더. Until the 1950s, the Gros Michel variety mainly wa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라고 해서 같이 한번 문장을 완성시켜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도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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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action. 네, 바로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요. 전염병이었습니다. 파나마에서 처음 발견된 바나나의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기됐던 문제점은 바로 멸종 위기였던 거죠. 그로 미셸 종은 전염병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함께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미셸 종은 이기지 못했다. 뭘 이기지 못한 거예요? 전염병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문장을 저희 같이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그로 미셸 종은 The Gros Michel variety 좀 전에 계속해서 학습했던 거죠. The Gros Michel variety 이기지 못했다. Could not survive. 여기서 이기다라는 표현을요. win 이렇게 직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에서 살아남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어로는 win이라는 표현보다는 survive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하겠죠. 무엇을 이기지 못했나요? 전염병. 병은 diseas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염성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infectious를 사용을 해서 전염병을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The Gros Michel variety could not survive from infectious disease. 한 번 더. The Gros Michel variety could not survive from infectious disease. 라고 해서 가장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발음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infectiou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nfectious. 한 번 더 같이 잘 읽어봐요. 왜? T-I-O-U-S가 있으면 이게 발음으로 난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지 않으면 발음하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infectious 이렇게 읽는구나 라는 거. 자꾸 귀로 들으면서 학습을 많이 해보세요.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Gros Michel variety could not survive from infectious disease 라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로 미셸 종은 이기질 못했어요.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파나마 병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바나나 암으로 불리는 파나마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나마 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병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요. 근데 문장 진짜 길지 않죠? 자, 같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파나마 병이라고 이야기했죠? Panama disease. 바로 그대로 파나마 디지즈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It's a plant disease. 이거는 식물에 있는 병이에요. 식물에만 걸리는 병인데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Of the roots. 그 식물에 대한 병인데 뿌리에 걸리는 병이래요. 뿌리에 걸리는 병인데 바나나 식물한테만 걸리는 뿌리에 걸리는 그런 병을요 우리가 파나마 병이라고 하고요. 얘는 토양 곰팡이라고 해요. 토양 곰팡이래요. 그래서 이 토양 곰팡이가 어디에 자꾸 가는 거예요. 토양에 있으니까
뿌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로미셸 종이 완전히 멸종 위기를 맞아서 멸종하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문장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Banana disease is a plant disease of the roots of a banana plants. 두 번째 문장. In the 1950s, banana disease wiped out. Wiped out은요. wipe out 자체는 이렇게 다 치워버리는 거야. 바로 멸살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들을 아주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없앤 거예요? 그로미셸 variety라는 종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영어로 읽어본 겁니다.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Banana disease is a plant disease of the roots of a banana plant. In the 1950s, banana disease wiped out the Gromyshel variety. 한 번만 더. Banana disease is a plant disease of the roots of a banana plant. In the 1950s, banana disease wiped out the Gromyshel variety 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나마 병으로 인해서 그로미셸 종이 정말 맥없이 와르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정말 똑똑해요. 바나나를 계속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로미셸이라는 바나나의 한 종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종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종이고요. 어떤 종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nd then just touch me till I can get my satisfaction. Push me, and then just touch me, till I can get m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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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바나나는 바로 캐벤디시라는 바나나 버라이티 종입니다. 자, 근데 이 종은요, 그때 당시 그로미셸을 수입하고 있던 사람들이 좀 별로 맛없다라고 치부됐던 그런 종이었는데 이 종을 그 곰팡이균, 파나마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종이었기 때문에 얘라도 한번 대체해서 우리가 수입해보자 라고 해서 현재까지 이 파나마 종을 이겼던 캐벤디시만 살아남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나나 품종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들이 이 캐벤디시도 가만히 놔두질 않은 거예요. 막 공격하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아마 기사로 접했을 거예요. 바나나 이제 더 이상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기사가 올라와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바나나가 된 적도 있었는데 또다시 캐벤디시라는 종도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생물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하나의 종만 우리가 생산하는 게 과연 우리 인간 미래에 좋은 일인가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끝없이 논란이 있고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맞는 영작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한 종의 바나나가 바로 캐벤디시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단 한 종의 바나나는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단 한 종의 바나나는 우리가 먹고 있는 단 한 종의 바나나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머지않아 라는 의미. 자, 그럼 여기에서 한 종의 바나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variety 들어가면 되는 것 같고 바나나 넣으면 되는 것 같고 그죠? 우리가 먹고 있는 we're eating 요 정도의 표현 여러분들 다 연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뭐 gone인가 뭐 없어지다 disappeared인가 많은 단어 막 머릿속에 쫙쫙쫙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라는 표현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머지않아라는 표현은요. 조만간 머지않아 표현으로 해서 sooner later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슉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단 한 종의 바나나, the only banana variety. The only banana variety we are eating, 우리가 먹고 있는, 이 variety를 꾸며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단 한 종의 바나나 종은 might be gone. gone을 사용했구나. disappear? It's okay. disappear 써도 상관없어요. might be disappeared.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the only banana variety we are eating, 우리가 먹고 있는 단 한 종의 바나나는 아마도 사라질지도 모른다. 언제? 머지않아. sooner later.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이번에 읽어볼게요. The only banana variety we are eating might be gone sooner or later. 이거 굉장히 제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뭔가 위기감이 느껴지시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only banana variety we are eating might be gone sooner or later. 한 번 더. The only banana variety we're eating might be gone sooner or late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발음 중에서 B와 V가 같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디테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니까 치아가 닿는 게 아니라 입술과 입술이 닿는 거예요. banana, variety는 B잖아요. 그러니까 variety, 그렇게 읽는 거. 한 번만 더 유의해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The only banana variety we're eating might be gone sooner or later. 선생님, gone 읽고 sooner or later 뒤에 읽어도 돼요? 당연하죠. 부가적인 의미인데요. 머지않아? 부가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캐벤디시는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단 한 종의 바나나인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Is this the banana your grandchildren will eat?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나나가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먹은 바나나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나나를 먹을 때 이 캐벤디시를 먹은 게 아니라 그로미시어 종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미시어 종이 훨씬 더 맛있었대요. 식감도 풍부하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맛없는 캐벤디시를 먹고 있었고요. 이 캐벤디시라는 종이라는 바나나가 현재 파나마 병에 또 다른 병에 자꾸자꾸 위협을 받고 있어서 언제 사라질지도 몰라요. 물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종이 나오겠지만 과연 이 종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맛있는 이 종을 저희의 손자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Is this the banana your grandchildren will eat? 이게 굉장히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는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단 한 종의 종만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한다면 나중에 훗날 이렇게 많은 식품의 다양성, 많은 식물의 다양성을 느끼면서 우리 식탁이 풍부해질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바로 팝 퀴즈입니다. 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나라는 과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바나나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숨겨진 이야기들, 한때 바나나가 사치품이었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아내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바나나에 대해서 몇 가지 종이 있다는 걸 배웠고 과거에 먹었던 바나나 종과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의 종의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했죠. 자,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문제고요. 오늘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What is the name of the banana variety we are eating now? Number 1 is Gros Michel. Number 2 is Cavendish. One more time. What is the name of the banana variety we are eating now? Number 1, Gros Michel. Number 2, Cavendish.
If you know the answer, please leave it on our board. 우리 알고 계신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꼭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